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네, 박사님 요즘 운동하기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좋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환갑이 넘어가면서 예.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근력의 감소하고 그다음에 심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집안에서는 이제 근력 좀 증강을 위해서 뭐 아령이라든가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주로 하고 이 시간 날 때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활동으로서는 유산소 운동인 빨리 걷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서 하고 계세요. 역시 의사 선생님이셔서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 운동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숨쉬기 운동도 진짜 운동이 되더라고요. 심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예. 복식호흡만 잘해도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그 내장 기능도 아주 활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또한 이 숨만 제대로 잘 쉬는 것만 배워도 비만과 스트레스까지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항상 호흡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데 이 호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그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기도질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숨쉬기의 중요성 함께 알아보시고 또 숨도 한번 크게 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실 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TV자서전 명의, 저희가 오늘 함께할 명의는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윤호주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는 현재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장을 하고 있고요. 전공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기도 질환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의사,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좋아하는 의사고요. 일부 이제 아는 분들이 저에게 좀 의사 같지 않는 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는 조금 뭐 권위적이지 않다, 벽을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일견 보기에도 의사 같으세요. 네. 지금 현재 그 본인이 졸업하신 모교에서 참 대학병원 병원장으로서 이제 재직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의술을 펼치시고 참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다백면을 활동하고 계신데 한 3,000여 명 이상의 어떤 그 이 교직원을 이렇게 함께 그 경영하고 그러심에 있어서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학병원장의 어떤 하루 일과 같은 게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병원장 하기 전부터 좀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 이때 일어나고 처음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일찍 병원에 출근하면 제가 직접 커피포트에 이제 커피를 내려서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뭐 여느 의사와 다름없이 진료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이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지난 한 2,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별명으로 이제 코로나 원장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병원이 이제 더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뭐 다른 병원장님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사실 병원장으로 굉장히 챙길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건강 관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건강하고 이제 정신적 건강을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육체적 건강은 제가 걷는 것으로 합니다. 거의 평균 하루에 15,000보. 병원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주로 이용하고 이제 그래서 걷는 것으로 육체적 건강을 많이 하고 정신적인 건강은 역시 이제 항상 긍정의 생각 또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항상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도 가도 제일 어려운 게 절제 같아요. 그래서 절제를 하고 또 감정의 진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욱하면서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역시 긍정적인 생각이 저 건강의 원천, 삶의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웃는 주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웃음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 저희가 출연하시는 명의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일단 의사의 길로 들어오게 된 그런 뭐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계기 아니면 어떠한 그 인생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졸업할 때 한번 실패하고 서울에서 이제 재수라는 길을 걸었는데 재수하고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재수 시절까지도 의사라는 길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고등학교 때 좀 몸이 불편했던 친구를 학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모범생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약간 거칠고 이랬는데 제가 학교를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이 와서 본인이 그 몸이 좀 불편해서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좌절하고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의과대학을 권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춘성이라는 이제 변호사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제가 의사 길을 올 수 없었고 또 이 친구가 의예과 1,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그 적응을 못했을 때 저를 안정시키려고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저를 의사 길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 친구의 역할로 이제 의사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는데 정말 많은 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좀 하는 편이어서 이제 여러 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정신건강학과를 제일 먼저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위 친구들이 이제 내과를 많이 해서 저도 내과를 하게 됐고 내과를 하고 나서 이제 분과를 정할 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구남매 장남, 제가 장남이니까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예뻐했어요. 근데 그분이 폐기종, 또 작은 아버지는 결핵 이런 게 있으셔서 그래서 호흡기 내과를 제가 이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은 폐암입니다. 폐암인데 이제 전공이 마치고 전문이 있다고 군대를 마치고 와서 호흡기 내과에서 무슨 질환을 할까 하다가 기도 질환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천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레르기 내과를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도 질환을 전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이 있고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COPD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세 개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 질환 하면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 이 세 질환들이 되게 증상이 비슷해요. 기침하고 가래 있고 숨차고. 예. 근데 이 세 질환은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식 같으면 유전적인 소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을 하고 기관지 확장증은 어렸을 때 홍역이나 백일해 혹은 폐렴이나 결핵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병이고요. 이제 COPD라는 병은 역시 흡연이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다른데 증상이 유사하고 따라서 치료법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일반 분들은 좀 구별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겠네요. 그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딱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폐잖아요. 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폐는 이제 우리 몸에 폐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예. 심장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 폐는 세 덩어리가 되어 있죠. 상엽, 중엽, 하엽. 왼쪽 폐는 두 덩어리로 상엽, 하엽 이렇게 달라요? 되어 예. 다르는데 우리가 폐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우리 몸으로 끌어당기고 우리 몸에서는 이제 대사를 하게 되면 대사 산물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즉 가스 교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게 폐고 그 위에도 이제 호르몬을 생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질환으로 일컬으면 우리 뭐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렴이라든가 폐암, 폐결핵 상당히 중증으로 호흡곤란과 연관돼서 자칫하면 사망에 많이 이르고 그런 병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이 기저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나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대부분 면역력이 정상이라든지 백신을 맞은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거나 무증상인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병이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고령층이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중증 폐렴 또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질환이 급속히 나빠져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백신을 맞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폐암이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보통은 흡연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폐암의 이제 전통적인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흡연, 예. 간접 흡연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상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이게 이제 큰 원인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 암이라는 부분은 암을 발생하는 유전자와 억제하는 유전자의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이라든지 가족력, 여러 가지 식생활, 삶의 어떤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건강과 면역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이렇게 흡연이나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아도 예. 얼마든지 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폐결핵과 연관돼서 사실 그 예전에는 참 그 주변에 가족에 폐결핵 안 걸리신 분이 없었잖아요. 한두 분은 꼭 계시고 그다음에 그 폐결핵 요양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폐결핵이 거의 완치됐다는 그런 그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뭐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저희가 이제 선진국형의 어떤 질병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외래에서도 결핵 환자들 많이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결핵 환자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은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셔서 어렸을 적에 작은아버지 약타로 같이 결핵 약타로 간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결핵의 유병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여전히 1위, 사망률은 2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문제되는 건 이제 잠복결핵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결핵은 타인에게 감염시키지는 않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결핵으로 이행될 수 있는 이 잠복결핵 환자 관리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약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역시 약제에 듣지 않는 결핵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한다든지 충분한 기간을 치료하는 분들한테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약제 내성 결핵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슴에 작은 별을 지니고 다니는 의사가 있다. 그의 이름은 윤호주다. 지금 며칠째야. 폐기능 검사랑 기관지 내시경 이런 건 다 봤어요? 저희 기관지 내시경 참가했고 폐기능 검사를 한 대학병원의 병원장이며 여전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다. 많이 돌았네요. 근데 심장 남았고 신장 이게 이제 모형이고 이거는 뭔지 알아요? 제자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길 바라며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 기도가 그의 바람처럼 그의 학생들은 의사 윤호주를 보며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되새긴다. 식도 쪽으로 안 들어가게. 윤호주 원장님께서는 평소 수업 시간에서도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고 실제로도 환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으시다고 배울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윤호주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그 환자들 안 보실 때도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항상 그 공감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울 부분이 참 많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분초를 다투는 환자로 붐비는 응급실. 그런 응급실 속에서 환자들에게 의사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지팡이와도 같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의사 윤호주는 오늘도 그들을 만나러 간다. 지금 오신 거는 주 목적이 지금 못 드시는 거네. 안 넘어가니까. 탈진이 되면서 숨이 더 가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환자를 위해 그는 최대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를 기다리는 환자는 응급실을 지나 병동까지 이어진다. 그 많은 환자를 챙기기 위해 그는 환자에게 스스로 어땠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자꾸만 말을 건다. 환자와의 만남 후 의사 윤호주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했다. 그가 재직하고 있는 병원은 공동연구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총괄 책임자로서 오늘은 지금 요즘 이제 그 비대면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심포지움을 못하고 이거를 라이브 형태로 해서 온라인 중계로 오늘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AI 이런 주제로 해서 이제 1, 2부로 나눠서 오늘 이런 심포지움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총괄 책임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말 겸해서 이 심포지움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하던 이 사업은 올해로 6번째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로 이제 메타버스에 한 학교의 교수, 한 병원의 의사이자 병원장인 윤호주. 한 병원 안에서도 그에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심포지엄 행사, 그리고 회의까지. 그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 그는 의사이지만 문학소년처럼 책을 늘 가까이 했다. 책을 통해 많은 걸 깨닫고 느낀다고 한다.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주니까 더 그게 저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또 아름답게 다가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그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과 그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는 간접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보다는 덜하지만 책이라는 게 이제 간접 경험에 아주 좋은 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지혜롭게 결정하는데도 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소통 이런 부분에 책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 윤호주에겐 책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그 힘으로 인정받는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와 환자하고 관계도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역지사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화남, 슬픔 이런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과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 또 그때의 감정의 상대방의 느낌 이런 걸 고려해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라든지 소통이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별이 어두운 밤까지 밝게 밝혀주는 것처럼 의사 윤호주 가슴 속에 환자가 있기에 그도 함께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네. 지금 원장님께서 그 코로나 원장이라고 일컬어지셨다 그러시는데 사실 이 난세 영웅이 탄생한다고 2019년 3월에 이제 병원장 임명되신 다음에 여러모로 엄청 힘든 그러한 지금 이 고난 속에 계시고 이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책임감이나 무게감 측면에 있어서 지금 느끼시는 그러한 그 압박감이나 중압감은 좀 없으세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병원이 제 모교이면서도 병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또 저희 병원이 이제 올해 5월 3일이 개원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이제 더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높은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벌병원도 생기고 또 이 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큰 발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구성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연구중심병원, 또 스마트 하스피탈, 그러니까 스마트 병원 이런 쪽을 이제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시는 그 병원에 저희 제작진들이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통 병원장님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예요? 글쎄, 그건 이제 그냥 뭐 직원들이 좋게 이야기해 줬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소통의 이제 근본은 역시 정보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됐든 우리 구성원이 됐든 잘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 그리고 이제 원장으로서는 뭐 구성원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병원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이제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이제 MZ 세대 뭐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 부처 간의 알력 이런 부분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유도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의사가 되면 처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지금도 가끔씩 그 선서를 좀 다시 읽으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신다고 들었어요. 아마 권 박사님도 네. 아시겠지만 의사의 길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짜증도 날 때도 있고 뭐 이러는데 실제 의과대학에서 처음 의사 면허증을 받고 네. 의사 길로 나갈 때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진료가 있을 때는 제가 처음 다짐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호흡기 내과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가족의 또 장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비위를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들어주는 거죠. 환자나 가족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밀을 지켜주고 이제 차별을 하지 않고 이런 게 다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은 그런 대화만으로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굉장히 병이 나아졌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의사 된 지가 한 36, 7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리는 건 1년에 몇 번밖에 안 돼서 상당히 송구스러울 걸 생각하는데 훌륭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참사가 찬 의술을 베풀려 그러면은 항상 근원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견제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제 이 의사들은 크게 이제 외과계 의사, 내과계 의사 이렇게 나누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 망치라든가 톱, 꿀을 많이 사용해서 다소 이제 그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좀 거친 면이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시면은 아주 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온화함과 그다음에 이 잔잔한 그런 평화로움을 느껴요. 예, 그래서 문과 스타일이 확실히 예전에 그런 베이스가 돼서 이러한 내과계 원장님으로서 그 더 이상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띄우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문과 스타일 원장 혹은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사와 환자가 처음 만날 때 그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역시 눈맞춤 진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눈을 마주쳐서 서로 신뢰를 갖고 또 환자나 보호자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지켜주고 이제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그 환자의 어려운 점을 찾아내고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뢰,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역시 눈맞춤과 서로 말에 대한 경청 이게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뭐 물론 이제 의과대학을 오는 건 이과지만 문과적인 또 인문학적인 소양은 의사 되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장의 어떤 하루 일과는 설득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원장님께서 현재 어떤 문학적인 소양 같은 것이 많이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좋은 그러한 에세이집이라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반추할 충분한 시기가 되셨는데 돌아보면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참 그런 점이 많이 있겠죠. 그 회한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생의 부침과 연관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시긴 그렇습니다만 기억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좀 호흡기 내과 연관돼서 그런 기억이라든가 추억 혹시 있으신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제가 지금 현재는 기도질환을 이제 전공하고 있지만 석박사를 이제 폐암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2001년도를 이제 잊을 수가 없죠. 2001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아버님께서 흉부 영상 촬영을 했는데 증상이 없으신데 진단이 폐암 4기로 진단이 돼서 그에 많은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고 저를 아까 의과대학으로 오게 했던 김춘성 변호사 친구가 제가 2013년도에 진단을 하고 그 친구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내과를 전공한 의사로서 또 아버님과 또 잊을 수 없는 제 친구를 폐암으로 보냈다라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친구분의 폐암을 원장님께서 진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약간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흡연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자기가 마음을 잡았다. 근데 우연치 않게 사진에 이상이 있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보니까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 1층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셀카 촬영을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 갑자기 나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수술을 못할 단계여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면 이제 머리도 빠지게 되고 쇠약하게 되니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 둘 친구의 모습을 찍고 싶어서 제가 셀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친구 생각하면 참 찡하죠. 네, 좀 우리가 대부분 마지막에 참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은 폐렴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이 호흡기내과 그러니까 전문의로서 그런 분들을 많이 대함으로써 어떤 인생을 관조하는 것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러한 거를 떠올렸을 때 기억에 남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 폐와 연관된 중증 질환을 치료하면서 본인이 인생관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93년도에 교수 발령을 받고 왔을 때, 그러니까 아주 좀 젊은 교수 시절에 기억나는 환자 이름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영봉 환자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30대 후반 40세 정도의 폐암 진단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동생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오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빠가 부모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좀 살만하니까 오빠가 이제 폐암으로 못 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여동생들이 굉장히 그 슬퍼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아마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젊은 시절이었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생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에 그 애들이나 여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고, 그 어려운 생활을 뚫고서 동생들을 키워서 정말 행복을 나누지 못하고 떠난 그 환자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원장님의 인생 여정을 쭉 들었는데 지금 계절로 비유하자면 어느쯤 왔을까요? 마음은 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가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인생의 가을에서 좀 이루고 싶은 일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이제 유전자가 그 성실함하고 사회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두터운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롱 라이프, 그러니까 롱 라이프라는 게 결국은 이제 건강한 장수, 건강한 삶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혜라든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향후에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인생을 사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거나 할 때 에너지를 주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마음속에 있는 금원이라든가 아니면 명언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학교 교훈이 일신 우일신에서 날로 새로워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자전거 통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매일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야 오늘 즐겁게 매일 새롭게 뭐 이런 다짐을 했던 거고요. 대학을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이제 학교의 건화 기념이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사랑의 실천 뭐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 이제 의사를 하고 환자들의 생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게 의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소명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의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해서 많이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어떤 의사 윤호주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싶으세요? 뭐 사람마다 이제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격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그 따뜻한 또 정이 많은 의사 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저도 뭐 수많은 환자를 봤는데 그 환자의 가족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때 주치의가 윤호주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참 따뜻했고 참 보고 싶다 이런 의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예에게 듣는다 이제 미니 강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COPD로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통해 보는 건강한 장수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윤호주 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미니 강연 제목은 COPD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대표적인 기도 질환의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서 잘 발생을 하고 병명 자체를 실제 COPD라는 영어 약자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게 특징이고 처음에는 가벼운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있다가 병이 진행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아주 심해집니다. 말기에는 폐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의 간접 흡연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고령이라든지 작업장과 주위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 대기오염, 어린 시절의 호흡기 감염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네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고요. COPD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고 2007년 기준으로 약 2억 1천만 명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이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중년 이후 40,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숨이 차게 되고 만성적으로 기침이 있으면서 가래가 있고 호흡곤란이 있는 거죠. 처음에 증상은 대부분 비탈길을 올라간다든지 언덕을 급하게 올라갈 때 숨이 찬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폐렴 등과 같이 호흡기 감염이 있게 되면 이런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은 대부분 이제 증상을 가지고 합니다. 흡연을 하는 중년 이후 남성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예년과 다르게 숨이 찬다든지 이런 게 있고 실제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되면 이 폐가 탄력이 없다 보니까 폐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술통형의 흉곽을 보이는 게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기도가 폐쇄되는 그런 형태의 폐기능 검사를 보이게 되니까 이런 증상이라든지 진찰 소견,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사진은 실제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질환은 특징이 동반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대사증후군, 또 골다공증, 우울증,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흡연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폐암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별해야 될 질환은 역시 대표적인 기도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다른 기도질환과 감별을 해야 되고 그 위에도 심부전이라든지 결핵, 기관지염과도 구분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이제 목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질환이 진행되지 않게 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를 비롯한 약물요법이 있고요. 호흡 재활 치료, 산소요법, 필요에 따라서는 외과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약물요법은 과거에는 먹는 약, 주사제를 썼는데 현재는 좋은 흡입제들이 들어와서 직접 기도 내로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흡입제로는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염증을 억제해주는 스테로이드, 또 이 두 약제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호흡 재활에서는 역시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가능하면 매일 운동을 해야 호흡 근육도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니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걷거나 조깅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라든지 가벼운 조깅은 가능한 한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과적이나 혹시 내시경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환자의 폐가 과팽창을 하기 때문에 폐 용적, 즉 부피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주게 되면 환자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좋아지면서 환자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폐 이식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COPD라는 병이 굉장히 흔한 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기도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COPD란 걸 앓게 되면 굉장하게 삶의 질이 나빠지는데 우리는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대표적인 분이 송혜 선생님과 아마 김영석 교수님일 겁니다. 이분들은 공통점이 많이 걷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는 이렇게 걷는 것을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 특히 정신건강,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이제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건강은 밖으로 보이는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의 노화가 치매라든지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관계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3대 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질환을 잘 관리하게 되면 혈관 노화를 막으면서 우리가 조로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운동, 건강한 식단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주더라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수, 건강한 장수의 전략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혈관 노화를 방지하고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장수를 하면서도 삶의 질이 아주 좋은 건강한 장수를 할 수 있기에 보이지 않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주 원장님의 미니 강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COPD를 통해서 보는 건강한 장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혈관을 잘 챙기는 게 건강한 장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혈관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참 뛰어난 그러한 그 능력과 그다음에 아량을 갖추신 참 의술을 베푸시는 우리 윤호주 원장님. 혹시 윤호주 원장님께서 존경하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어머님을 맡길 수 있는 의사분이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그 모든 분들이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만일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담당 의사가 정말 자기 부모님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다 하는 건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 이성구 선생님이라고 소화기 내과에 있는데 아주 우리 전공의 시절에 제가 봐도 정말 참 의사, 환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정말로 나눌 줄 아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선배님을 이제 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명의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네.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하나 좀 골라주시겠어요? 그 양희은 가수의 예. 인생의 선물이라는 곡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던 세월들이 아주 아득하지만 지금 현재 나이가 든 현재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인생이 준 나의 선물이다. 이런 그 인생의 선물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와닿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곡이 하고 제가 또 학생 시절에 양희은 가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윤호주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에 엄마한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삶,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다음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또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인생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지심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야 된다. 마치 이 세찬 물을 차고 오르는 연화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참 의술을 펼치는, 그러한 인술을 펼치는 의사의 정치를 아주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병원 경영자로서, 그다음에 훌륭한 명의로서 환자분들 많이 치료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소망하시는 대로 지금 경영 책임 맡고 계신 병원이 보다 큰 그러한 나무로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명의 윤호주도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운이 너무 잘 전달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 뭐 그 전에 의학적인 방송은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TV 자서전 명의를 통해서 저를 한번 뒤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무쪼록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위로받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TV 자서전 명의, 오늘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윤호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소화기 내과 전문의 진윤태 교수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